안녕하세요. 김태석 선생님입니다. 좀 사정이 있어서 오늘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아서 우리 수능 특강 레벨 1, 레벨 2 문제풀이를 해야 하는데 이 화면으로 선생님이 영상으로 좀 문제풀이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언제 보든지 간에 수업을 대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잘 풀어보시고 영상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능 특강 레벨 1 1단원의 1단원은 레벨 1, 레벨 2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숙단 10페이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조금 움직이면서 해볼게요. 자, 여학생 5, 남학생 2, 총 7명의 학생이 원형의 탁자에 둘러앉는다.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본다라는 일반적인 메시지가 있으니까 원순열로 보는 게 맞겠네요. 자, 단 남학생 2명은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앉아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네요. 그러면 특정한 조건이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먼저 앉히거나 나중에 앉히거나 그러니까 별도로 배열을 하는 게 좋은데 지금의 경우에는 여학생들을 먼저 앉히고 나서 사이사이에 빈자리에 남학생들이 들어가게끔 하면 제일 무난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학생들 배열을 하죠. 여학생들이 앉아야 될 땐 5명이지만 원탁 위에 앉을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순열이 되겠네요. 바로 4팩토리얼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학생들 2명을 앉힐 건데 이미 탁자 위에는 여학생들 5명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결국 남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사이사이가 되면 되겠네. 요 5개의 자리를 뽑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남학생 2명이 순열로 한 자리씩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당연히 남학생들은 떨어져서 앉게 되겠죠. 이 둘의 곱이 내가 찾는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네, 480까지가 되나요? 이게 1번이었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원 안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이 있고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요 바깥에 있는 하나, 둘, 세 개의 영역은 서로 합동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회전하면 정확하게 포개지는 합동인 도형이 세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4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이 내부를 모두 채워야 되는데 그럼 가보자. 교과서에서도 사실 비슷한 문제를 봤어요. 둥근 모형 위에 색지를 배열할 때는 제일 먼저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내부. 모양이 다른 것부터 먼저 색칠하는 게 좋다. 첫 번째 원칙. 그 다음 두 번째는 인접한 변이 많은 영역을 먼저 칠하는 것이 좋다. 지금 가운데 있는 삼각형은 하나, 둘, 세 개의 변과 전부 다 맞닿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접한 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영역을 먼저 칠해준다. 지금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먼저 칠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가운데 영역의 색깔을 칠하겠다. 4가지. 그 다음 나머지 3개의 색깔을 하나, 둘, 세 곳에 칠할 건데 회전하면 정확하게 포개진단 말이에요. 원순열의 개념으로 칠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따라 나머지 3색깔을 칠한다. 2팩토리얼.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8가지 색깔이 방법이 있다. 되겠네요. 자, 요게 2번이었습니다. 괜찮죠? 자, 세 번째. 3학년 2, 2학년 넷. 6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마찬가지로 원탁 위에 둘러앉을 겁니다. 이때 3학년 2명 사이에 2학년 학생 1명을 끼워 넣어서 앉게 하는 방법이 돼요. 고르지 뭐. 누가 봐도 얘는 싫을 거 아니에요. 3학년 2명 사이에 2학년 하나가 낀다고 생각해봐. 끔찍하겠죠. 그 끔찍한 1명을 먼저 뽑자고. 자, 뽑읍시다. 2학년 학생 중에서 이 불쌍한 친구 하나를 뽑을 거예요. 그럼 4명의 학생 중에서 1명을 뽑자. 너 일로 와. 곱하기 3학년 학생은 2명이니까 왼쪽 오른쪽 3학년 학생끼리 자리를 먼저 배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가지. 자,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됐냐? 이제 3학년 학생, 2학년 학생, 3학년 학생 요렇게 자리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하나의 패키지가 됐겠죠.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친구들을 봅시다. 2학년 학생들 3명이 남아있거든, 지금. 그래서 결국 3, 2, 3 패키지 하나와 2학년 학생 3명. 총 4그룹을 원탁 위에 둘러앉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는.
따라서 곱하기. 자, 이제 요 네 그룹을 원탁 위에 앉도록 하자. 원순열. 그래. 네, 괜찮나요? 네, 여기까지 끝이네요. 그래서 총 24가지의 방법이 있다. 뭐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미안합니다. 24이 아니죠? 곱셈이 틀렸지. 48가지가 되죠. 자,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게 3번이었고요. 다음 내려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8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전체 집합 안에 2개의 부분 집합 A, B가 있어요. 그러니까 A, B는 8개의 원소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런데 이 둘을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 U가 되고, 빠짐없이 2개의 집합에 어딘가에는 다 이 8개의 원소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교집합의 원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의미는 저 8개의 원소들이 중복되지도 않고 집합 A 아니면 집합 B에 반드시 한 곳으로 전부 다 들어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걸 사실 정확하게 이걸 우리는 분할이라고 과거에는 이름을 불렀는데, 8개의 원소를 가진 저 전체 집합 U를 그냥 딱 2개의 덩어리로 그냥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집합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거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분할되어 있다는 건 어떤 의미로 보면 되냐? A에 마음에 드는 원소를 다 넣었다고 칩시다. 1, 3, 4, 7 이런 친구들을 데려갔다 칩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택되지 못한 남은 아이들은 2, 5, 6, 8 이런 원소들은 선택권 없이 곧바로 B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A가 골라내고 남은 것들은 전부 집합 B에 들어가야 한다. 중복되지도 않고 소외되지도 않은 딱 2개의 나누어진 덩어리의 집합. 따라서 순서상의 개수는 결국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A의 개수를 구하면, 부분 집합 A의 개수를 구하면 자연스럽게 선택되지 못한 나머지 원소들이 B로 결정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굳이 A, B를 다 생각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전체 집합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A의 개수만 세면 그때마다 B는 유일하게 결정돼요. 안 팔리고 남은 것들이니까. 따라서 이 순서상의 개수는 곧 부분 집합 A의 개수 구하는 만큼 존재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그건 알고 있잖아요. 부분 집합 A의 개수는 그럼 몇 개가 되어야 하느냐? 2의 원소가 8개입니다. 2의 8제곱. 256가지가 되는 거겠죠. 이게 왜 2의 8제곱인지는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간단할 것 같아요. 자, 물건이 8종류의 물건이 있습니다. 자, 사도 되고 안 사도 돼요. 사면 장바구니에 담은 건 A야. 안 사는 건 B겠죠. 자, 살까 말까. 나는 다 2가지의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살까 말까, 살까 말까. 다 살까 말까, 살까 말까. 2개의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8번 2가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를 8번 곱한 것과 같다. 이런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부분집합의 개수 256가지가 되는 거죠. 이게 4번이었습니다. 자, 오른쪽 5번 가볼게요. 6명의 학생이 A, B, C 3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다. 그런데 A 과목을 3명 이상 선택하도록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3명 이상 A를 선택해야 돼. A를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일단 5개념부터 먼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틀린 개념. A를 3명 이상 선택해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해볼래. A를 들을 학생 3명을 먼저 뽑았어요. 너 A 들어. A 과목을 들을 학생을 6명 중에서 3명을 뽑았어. 여기까지는 좋아. 그럼 이제 나머지 3명의 학생들이 남았죠? 이 3명의 학생들은 A, B, C 과목 그 중에 어떤 과목을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죠. 자, 마음대로 골라. 해서 나머지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A, B, C 3과목 중에서, 이건 과목이야. 골라라. 중복이 돼도 괜찮아. 자, 차례대로 1명, 2명, 3명, 요 학생 3명이 뽑을 거야. 그러니까 3, 파이 3이 돼야 되겠죠.
학생들이 뽑는 거니까 순열이 돼야지. 사람이니까 순열. 다르다. 3명의 사람은 다르니까 순열. 3명의 학생이 A, B, C 3과목을 뽑는다. 3파 2, 3. 그래서 6C3 곱하기 3파 2, 3. 이렇게 문제를 풀겠다. 틀렸어요. 자, 왜 틀렸냐 하면 설명드린 적 있습니다. 사람을 뽑아낼 때는 자, A라는 과목을 들을 학생들을 뽑아낼 건데 처음에 3명을 골랐는데 그 다음에 A를 듣는 학생이 또 나올 수 있거든. 자, 사람을 뽑아낼 때는 반드시 한꺼번에 뽑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중복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랬죠? 그치? 학생 1, 2, 3호가 처음 뽑힌 경우, 그리고 4호가 나중에 또 A를 듣게 된 경우, 추가 신청으로 A가 나중에 들어왔어, 4호가. 그런데 이번에는 학생 1번, 2번, 4번이 처음 뽑히고 학생 3번이 추가 신청을 한 거야. 자, 결과적으로 1, 2, 3, 4번 학생들은 다 A를 들었는데 두 가지 경우로 자, 다른 경우로 세버렸죠. 중복됐어요. 이거 너무 숫자 커요. 틀렸다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틀린 사례를 보여드린 거예요. 자, 버려. 그럼 어떻게 갈 거냐? 이거는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없어요. 한 번에 정해야 됩니다. A라는 과목을 들을 학생을 한 번에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 1번. A 과목을 3명이 듣는 경우. 2번. A 과목을 4명이 듣는 경우. 불편해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 3명 뽑은 다음에 더 뽑는 거 안 되거든. 처음에 A 과목 들을 애들을 한꺼번에 다 뽑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나눌 거예요. 3번. A 과목을 5명이 듣는 경우. 6명이 듣는 경우. 이건 뭐 한 가지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조금 글씨가 안 이뻐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자, A를 딱 3명만 듣는다? 그럼 이제는 괜찮죠? 6C3 이제 하시라고. 곱하기 더 이상 A는 아무도 안 들어요. BC만 들을 거야. 자, 골라. BC 중에서 듣고 싶은 거 골라. 3명이. 자, A 과목을 4명이 들었다. 자, 처음에 A 들을 사람 4명 뽑아. 자, 나머지 2명은 자, BC 중에 골라. A를 5명 들었다. 6명 중에 A들을 5명 뽑아내고 나머지 1명은 자, 원하는 대로 골라. 뭐 EC1 하든지 E5를 하든지 관계없죠. 그리고 A를 6명 다 들었다. 딱 하나의 경우가 있겠지. 해서 우리는 총 4가지 케이스를 구해서 모두 더해주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번거로워도 이렇게 4개로 나눠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왜냐? 처음 3명 뽑고 더 뽑는 건 안 된다. 지켜주세요. 요 4개를 더한 값이 답이 되겠죠. 레벨 1이지만 좀 중요한 문제네요.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흰 공 3개, 검은 공 4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같은 색은 구별하지 않는다. 똑같다. 나열하는 거니까 순열. 구별하지 않는다? 같은 것이 있는 거네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네. 다음 문제 갈게요. 코리안 6개의 문자를 나열을 할 겁니다. 그런데 자음은 K, N, R의 순서로 나열, 모음은 A, E, O의 순서로 나열. 자음 3개를 순서를 이미 결정 지어졌고 모음 3개를 순서를 이미 결정 지어놨다.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에서 비슷한 문제를 다룬 적이 있네요. 자,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기로 했었냐? K, N, R은 어차피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눈엔 K, R, N으로 볼 필요 없이 그냥 얘는 다 똑같은 자음으로 볼 거야. 그냥 자음. 굳이 서로 다른 문자라고 인식할 필요가 없죠. 왜? 어차피 처음에 분홍색이 뽑히면 그 자리는 무조건 K니까. 두 번째로 뽑히면 무조건 N이니까. 이미 순서가 결정나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굳이 순열로 자리 바꿈을 하면서 배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론! 같은 문자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똑같은 자음 3개로 생각하자. 모음 마찬가지. 모음도 어차피 A, E, O의 순서대로 나올 테니 자, 모음 3개도 굳이 구별을 할 필요가 없다. 즉 얘네들을 배열하는 방법은
문자가 6개니까 6팩토리얼이지만 어차피 세 덩어리는 똑같으니까 3팩토리얼로 보겠다는 거지. 미안해요. 모음이 3개니까. 자음도 3개니까 3팩토리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보겠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결과는 딱 요거 되겠네요. 그죠? 자,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가 좀 기네요. 좌표 평면에 있는 점 P가 다음 규칙에 따라서 자, 이동을 한대요. 일단 출발은 원점입니다. 원점을 출발해서 움직일 건데, 자, 홀수가 나오면 X축 방향, 짝수가 나오면 Y축 방향 이렇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착지는 3,4까지 가야 해요. 자, 화면을 살짝 덮겠습니다. 좌표평면을 그려볼게요. 도착지가 3,4였거든요. 자, 여기 어딘가 이렇게 찍혀 있겠지. 그리고 출발은 원점에서 갈 겁니다. 자, X축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건 홀수가 나왔을 때, Y축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건 짝수가 나왔을 때,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그 수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 홀수가 나와서 0에서부터 3까지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가 나오더라도 5는 안 되네. 가능한 건 3 나와서 한 번에 3칸을 가든지 아니면 1이 3번 나와서 3칸을 가든지 딱 이렇게 두 가지의 종류가 생길 것 같아요. 자, Y축으로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 4까지 움직이려면 짝수가 나오더라도 6은 나와서는 안 되고 4가 나와서 한 방에 4만큼 움직이든지 아니면 2이 2번 나오든지. 자, 3,4까지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 가보자고. X축, Y축 어디로 먼저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까지 가기 위해선 X축 방향도 두 가지 방법, Y축 방향도 두 가지 방법이니까 결국 조합하면 네 가지 케이스가 생기겠죠. 자, 첫 번째, 홀수 3이 나오고 짝수 4가 나오는 경우 2번 만에 끝내버릴 수 있어요. 두 번째, 홀수 3이 나오고 짝수는 2가 2번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해서 3,4까지 갈 수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111, 1이 3번 나오고 4가 나오면 가능. 마지막으로는 111, 2, 2. 5번 만에 3,4까지 가는 방법. 이렇게 경우의 수가 생기겠지. 됐죠? 자, 5나 6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죠. 이 네 가지 경우를 각각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뭐냐? 자, 3과 4가 나오더라도 누가 먼저 나오느냐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 자, 이 숫자들을 누가 먼저 나오게 할 것인가 배열하는 방법만큼 존재한다는 거야. 자, 마지막 네 번째 예시. 5번 만에 3,4까지 갔다. 그런데 그 주사위를 5번 던지는 과정에서 언제 1이 나오고 언제 2가 나왔느냐는 순서가 바뀌면 다른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결국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배열하는 방법만큼 가짓수가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따라서 계산하죠. 두 개를 배열하는 겁니다. 2팩토리얼. 얘는 3개를 배열했는데 자, 같은 것이 2개. 얘는 4개를 배열했는데 같은 것이 3개. 얘는 5개를 배열했는데 같은 것이 3개, 2개. 됐나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가지의 경우의 수를 더한 것이
우리가 찾는 답이었던 거겠죠. 자, 여기까지가 레벨 1 문제였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레벨 2입니다. 뭐 조금 난이도가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할 수 있어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노베이스에서 가고 있는 겁니다. 확률과 통계에 선수학습이 되어 있는 학생, 기본이 충실한 학생 없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운데 모르는데 가고 있는 거야. 할 수 있어요. 자, 레벨 2 시작해 봅시다. 조금 더 어려워졌겠지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교사 2명,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 2명, 총 8명의 사람이 원형의 탁자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앉을 거다. 역시 원순열이에요.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대. 자, 조건을 밑에 한번 봅시다. 1학년 학생은 서로 이웃, 2학년 학생도 서로 이웃. 일단 1학년 학생 둘과 2학년 학생 둘은 일단 한 묶음으로 묶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교사 2명은 서로 이웃하여 앉지 않는다. 자, 생각에 선생님 2명은 가장 나중에 배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이 다 배열한 뒤에 사이사이 선생님들이 끼어 앉게 되면 교사 2명은 이웃하지 않겠죠. 자, 일단 뭐 계산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다 바로 쓰겠습니다. 1학년 학생 2명을 이웃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자리를 바꾸도록 하자. 자, 1학년 자리 바꾼다. 2학년 자리 바꾼다. 그리고 나서 학생 6명을 먼저 원 위에 배열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1학년, 2학년 학생은 어차피 한 묶음으로 묶였으니까 실제로는 하나, 둘, 셋, 넷. 네 그룹을 원 위에 배열하는 꼴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학생들을 배열하겠습니다. 3팩토리얼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선생님들을 배열해 줍시다. 지금 이 배열 상태는 어떠냐면 학생들이 6명이 자리에 앉기는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6자리인 거냐 사이사이? 아니죠. 왜? 1학년 학생 2명이 이웃하여 앉았고 2학년 학생 2명이 이웃하여 앉았어요. 어딘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웃하여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이엔 들어갈 수가 없죠, 선생님이. 따라서 교사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사이사이 한 곳, 두 곳, 세 곳, 네 곳. 4자리 중에 2자리를 선생님이 선택해서 앉아야 한다. 4P 이네요. 이런 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쭉만큼의 곱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되는 거겠죠. 288가지가 되나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문제가 화면에 준비되질 않아서 그래서 우리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바로 한번 가보죠. 자, 넓이가 9인 정사각형을 넓이가 1인 정사각형 9개로 나눠 놨다. 정사각형 9개로 반듯하게 분할시켜 놨다라는 뜻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9칸의 영역이 있는 자, 요 도형 안을 9개의 서로 다른 색깔을 이용해서 모두 칠하겠대요. 자, 아까 레벨 1에서 풀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보겠다. 원은 아니지만 분명 회전하면 정확하게 도형의 모양이 포개지는 경우가 생겨요. 90도만큼 돌렸을 때 생기면서 넷쌍에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죠. 자, 요거 잘 기억합시다. 넷쌍. 일단 색깔을 먼저 칠할 건데 사실 회전했으니까 원순율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자. 특이한 모양부터 먼저 칠한다. 자, 유일하게 얘만 안쪽에 내부에 갇혀 있죠. 자, 일단 요 영역의 색깔을 먼저 하나 칠해 놔야 될 것 같아요. 9가지 색깔 어떤 것을 칠해도 괜찮습니다. 9가지. 곱하기. 나머지 8개의 색깔을 이제 주변에 둘러칠 건데, 자, 잘 들으세요. 해설과 좀 다르게 갑니다. 8개의 색깔을 칠할 겁니다. 8개의 색깔이니까 8팩토리얼이에요. 조건 따지지 않고 갑니다. 8개의 색깔을 칠할 거니까 8팩토리얼. 그런데 돌렸더니 중복돼요. 같은 게 있다고. 몇 쌍이나 생기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 똑같은 색깔의 배열을 90도, 90도, 90도 돌릴 때마다 동일한 방법이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죠. 포개지니까. 따라서 몇 쌍이나 생기냐? 90도 회전할 때마다 생긴다. 4쌍에 중복되는 케이스가 생기더라. 나누는 거예요. 자, 원순율과 사실상 똑같은 개념이야. 원순열은 8개를 배열하면
돌릴 때마다 8가지의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회전해서 일치하는 경우가 8쌍이 생긴다고. 그래서 8명을 배열해도 8로 나누니까 그래서 n-1 팩토리얼 이런 공식이 생긴단 말이지. 지금 마찬가지. 지금은 똑같은 중복되는 쌍이 8쌍이 아니라 4쌍만 생기는 거죠. 돌릴 때. 90도 회전할 때. 4로 나누겠다는 거죠. 답은 이겁니다. 자, 세 번째. 전체 집합 U는 10 이하의 자연수로 이루어져 있대요. 자, 그리고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세 부분 집합 A, B, C가 있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기억해야 되네요. 일단 A, B, C는 공집합이 아니고 서로 달라야 돼요. 자, 두 가지 조건을 일단 기억해 둡시다. 먼저 가나부터 살펴볼까요? A와 B는 교집합의 원소가 있습니다. 6과 7은 A, B 두 집합에 동시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A 합집합 B와 C 사이에는 교집합에 아무런 원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 다음 A, B, C 이 셋의 합집합 전체의 여집합, 그러니까 8, 9, 10이라는 원소는 여기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뜻이겠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놓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런 전체 집합 U가 있다면 이 안에 집합 3개가 A, B, C가 있는 거야. 그때 A하고 B는 분명 공통인 원소가 생겨요. 6과 7. 좀 작게 쓸게요. 그리고 C는 A하고 B와는 전혀 겹치지 않죠. 자,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C라는 집합은. 그리고 A, B, C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원소들 8, 9, 10이 이렇게 바깥쪽에 있네요. 자, 이런 영역이야. 이제 나머지 1, 2, 3, 4, 5 5개의 원소가 여기 분산돼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문제 복잡하네. 이제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는 집합 A, B, C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원소 1, 2, 3, 4, 5 5개잖아. 이 5개의 원소로 A, B, C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럼 어떤 방법으로 생각할까? 생각해 봅시다. 5개의 원소가 집합 3군데로 갈라져서 들어가야 되거든. 남김없이 다 들어가야 해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 A, B, C 집합이 원소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원소가 1, 2, 3, 4, 5 5개의 원소가 어느 집합으로 들어갈까 선택하는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 잠깐 정리해 볼까요, 먼저? 자, 이 조건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했더니 이렇더라. 남아있는 1, 2, 3, 4, 5 5개의 원소가 갈 수 있는 곳은 A, B에만 있는 영역, C에만 있는 영역. 요 세 군데로 들어가야 한다. 다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원소가 집합 A, B, C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끝까지 잘 따라와야 돼. 일단 자, 선택해 봅시다. A, B, C 3개의 집합을 두고 5개의 원소가 고를 거예요. 당연히 중복해서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 5개의 1, 2, 3, 4, 5의 원소, 서로 다른 5개의 원소니까 서로 달라? 순열이 돼야지. 자, 다르다, 순열, 같다, 조합. 기억하자. 3, 파이, 5가 돼야 돼요. 근데 답이 아니야. 조심해야지. 우리 아직 생각하지 않은 게 있어요. 공집합이 아니라는 원소, 이걸 아직 고려하지 않았어. 공집합이 아니라는 건 무슨 말이냐? 만약 얘네들이 원소를 선택해서 갔는데 만약에 C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A, B에만 나눠서 들어갔다면 1, 2, 3, 4, 5가 C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때는 C가 공집합이 되니까 조건에 어긋나요. 그런 경우는 빼버려야 돼. 그치? 그럼 뭐가 있냐? C에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A, B 중에서만 고른 경우. 집합 A, B 중에서만 5개의 원소가 골라서 들어간 경우. 빼야죠. 안 되니까.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조건에 어긋나기 때문에 얘네들은 빼야 돼. 자, 그 다음 다 됐을까? 했는데 얘도 아직 생각을 안 썼어요. 서로 다르다라는 조건이 어긋나.
자, A하고 C, B하고 C는 당연히 서로 달라요. 얘는 6, 7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잘 보면 A하고 B가 똑같은 집합이 될 가능성은 있어요. 잘 생각해보자. A하고 B가 같은 집합이 될 수도 있어. 어떤 경우냐? A, B에 아무런 원소도 들어가지 않을 때. 1, 2, 3, 4, 5가 이 안에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전부 다 C로만 갔을 때지. 그러면 그때 A는 6, 7, B도 6, 7. 똑같은 집합이 되죠? 그거 안 되네. 빼야 돼요. 자, 어느 하나의 원소라도 A로 가면 이제 서로 다른 집합이야. 왜냐면 얘 A는 있지만 B는 없으니까. 하지만 이곳으로 둘 다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으면 A, B 집합은 같은 집합이 돼버리죠? 그거 안 돼. 자, 그럼 뭐냐? 모든 1, 2, 3, 4, 5 모든 원소가 C로만 들어갔을 때 그 경우를 제외시켜줘야 돼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지. 얘 빼줘야 돼. 뭐냐? C가 1, 2, 3, 4, 5 5개의 원소를 다 가져가 버린 경우 한 가지 빼야죠. 따라서 공집합이 아닌 경우 제외, 서로 다른 집합에 어긋나는 경우 제외. 그래서 이만큼의 계산 결과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 계산 선생님 계산을 생략할게요. 여러분들은 꼭 연습하십시오. 그래서 210까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4번입니다. 8개의 숫자, 그러니까 1, 2, 3, 4가 2개씩 있는 자, 이런 경우에 5개의 숫자를 택해서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고르래요. 자, 5자리 자연수의 개수라는 건 5개의 숫자를 배열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고, 일단은 이 8개 중에서 5개의 숫자를 고르는 것부터 먼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냥 5개를 그냥 막 뽑아내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뽑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왜냐면 최대 2개밖에 안 되니까. 자, 그럼 이제는 뭐냐? 잘 생각해 보면 5개를 택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 어떤 얘기냐면 1번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1, 2, 3, 4 중에서 2개의 숫자를 딱 하나만 고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1, 1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씩 뽑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1, 2, 3, 4 중에 하나만 숫자를 2개를 가져오고 나머지는 하나씩만 가져오는 경우. 두 번째는 1, 2, 3, 4 중에서 2개를 둘 다 뽑아내는 경우. 그리고 숫자 하나를 하나만 뽑고 다른 숫자 하나는 아예 뽑지 않는 경우. 숫자 5개를 뽑는 방법은 이렇게 2가지 케이스로 나뉘게 돼요. 자, 이 문제를 일단 접근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나중에 배열은 할 거지만 이 배열하기에 따라서 이런 경우랑 이런 경우랑 경우가 달라지죠. 같은 것이 있는 그 개수가 다르니까. 1번과 2번으로 나눠놨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죠. 5개의 숫자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자, 이제 가면 돼요. 자, 2, 1, 1, 1로 뽑을 거다. 그러면 1, 2, 3, 4, 4개의 숫자 중에서 누구를 2개 뽑을 것인가 부터 정해야죠. 1, 2, 3, 4 중에 하나를 골라서 넌 둘 다 나와. 나머지는 한 명씩 나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뽑았습니다. 이제 2개, 1개, 1개, 1개가 나왔어요. 이제 배열해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들자. 숫자가 5개니까 옆에다 쓸게요. 4, C, 1에다가 5개의 숫자를 배열할 건데 그 중에 같은 것은 2개 하나 있다. 그치? 잘 됐어요. 마찬가지 방법. 이번에는 숫자들 4종류의 숫자 중에서 2개를 골라서 너 둘 다 나와. 그렇게 하고 나머지 숫자 중에서 하나만 뽑고 다른 한 종류의 숫자는 안 뽑는 것이.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얘도 마찬가지. 자, 1, 2, 3, 4 중에서 야, 둘 나와. 너네는 둘 다 나와. 뽑았어요. 이제 남아있는 2개의 숫자 중에서 하나만 뽑을 거야, 그치? 자, 하나만 뽑을 놈 나와. 자, 그러면 1, 2, 3, 4 중에 2개를 뽑아다가 자, 둘둘 나왔어. 남아있는 2종류의 숫자 중에서 하나를 골라. 넌 하나만 나와. 그러면 5개의 숫자가 이제 다 나왔죠. 이제 배열해 줍시다. 둘둘 하나를 배열한다. 마찬가지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2개,
두 개 이렇게 만들어질까요? 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한 가지 경우, 여기 두 가지 경우, 이 둘의 합으로 볼 수 있는 거겠죠. 요게 4번이었습니다. 자, 정사각형 8개를 구성된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이 있답니다. A에서 B로, B에서 A로 이제 최단거리 이동을 할 건데, 자, 교과서 문제보다는 조금 생각할 게 있네요. 잘 보면 한 사람은 A에서 B로 최단거리 이동, 한 사람은 B에서 A로 최단거리로 이동. 서로 마주보고 서로를 향해서 반대 방향에서 교차해서 아마 최단거리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이때 우린 뭘 구하느냐? 갑과 을이 동시에 출발해서 같은 속력으로 이동할 때, 그러니까 한 번 움직일 때 한 칸 간다라고 그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이때 갑과 을이 만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가다가 어떤 포인트에서 만날 거야. 그거를 생각해야 돼. 그러면 만났다라는 건 출발점에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움직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1분에 한 칸을 가는 길이라 한번 생각한다면 1분 지나면 자, 한 칸 움직일 거야. 2분 지나면 어쨌든 2칸 움직일 수 있는 곳에 있겠지. 해서 만나는 점은 반드시 어디에서 만나게 될 거냐? A랑 B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거예요. 뭐 2칸, 2칸, 3칸, 여기도 3칸.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접근 방법은 이렇습니다. 만나는 경우의 수를 세래. 어디에서 만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자는 거지. 어디서 만나는 거지? 자, 그림을 올려놓고 설명드릴게요. 어디서 만나냐? A에서부터 같은 거리, B에서 같은 거리로 떨어진 부분을 찾아보자는 거지.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정 가운데 아니니? 여기 아닌가요? 여기는 A에서 출발해서는 어쨌든 3번이면 와요. 3분이면 와. B에서 3분 지나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분 후에 여기서 딱 만날 가능성이 있지. 자, 일단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A에서 B까지 갈 때 6칸이야. B에서 A로 갈 때 마찬가지로 6칸이에요. 그러니까 최단 거리로 가려면 6분 걸려. 1분에 한 칸 간다고 가정하면. 그럼 6분 걸렸으니까 중간에 만났다라는 건 각각 3분씩 이동했을 때, 즉 3칸 움직였을 때 만난다는 것이. 그럼 3칸 움직여서 만날 수 있는 포인트는 그럼 결국 어디냐? 일단 여기. 그 다음 3칸 움직여서 만날 수 있는 포인트를 또 찾으면 여기 있죠. A에서 3칸, B에서 3칸. 여기도 되죠? A에서 3칸, B에서 3칸. 3분 뒤에 만날 수 있는 포인트는 이렇게 3군데가 되는 거지. 다른 데는 안 생겨요. 왜? 3칸 움직였을 때 딱 생겨야 되니까. 왜? 동시에 마주보고 왔으니까. 자, 따라서 우리는 저 3칸의 저 동그라미 세 영역에서 요 길을 지나도록 경우의 수를 세주면 된다는 거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A에서 여기까지 왔다, B에서 여기까지 왔다. 만났네? 끝이 아니죠. 끝이 아니지. 지금 이 문제는 뭘 구하라 그랬냐?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야 돼요. B에서 A까지 최단 거리로 가야 돼. 끝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셀 때는 A에서 여기까지 와, 그 다음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세는 거야. 그때 B도 여기까지 왔다가 A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세야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요거 1번, 2번, 3번이라고 더 볼까요? 이제 1, 3번은 경우의 수가 같을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자, 1번은 A에서 1번 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냐? 자, 이제 우리는 이건 교과서 개념을 바로 이용합시다. 자, 가로 한 칸, 세로 2칸이니까 자, 일단 요만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자, 1번 포인트에서 B까지 마찬가지로 가야 되지? 그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그쵸? 됐어. 자, 이때 B도 여기를 거쳐서 A까지 가야 돼요. 그 방법을 여기다 곱하는 거야. 그럼 B는 자, 처음에 1까지 오는 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곱하기. 여기서 다시 A까지 최단 거리로 가야 해. 똑같죠? 세로 2칸, 가로 1칸. 이런 방식이 되는 거지.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계산을 완성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따라서 두 번째 케이스는 마찬가지 가로 둘, 세로 하나니까 자, 경우의 수는 똑같네. 그 다음 자 A가 여기까지 와서
요 점을 지나서 다시 B까지 가야 해요. 똑같네. 요거 두 개네. 자, 그때 B도 E를 지나서 A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계산해야 되는 거야. 똑같죠? B가 2번 포인트까지 가는 방법. 가로 3칸, 가로 2칸, 세로 1칸. 그리고 다시 E에서 A까지 가는 방법도 요만큼. 글씨가 좀 빠듯한데 잘 구분해서 봐주십시오. 여기 1번, 두 번째 계산까지 이렇게 완성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마찬가지 방식인데 해보시면 1번과 동일한 경우의 수가 생기겠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의 합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보시고 계산을 여러분들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6번으로 내려갈게요. 자, 천천히 예를 들어서 좀 더 쉽게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문제를 빨리 이제 많이 풀어야 되다 보니까 부지런히 가고 있네요. 자,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6번 아시죠? 문자 A가 적힌 카드 셋, B가 적힌 카드 셋, 그 다음 숫자 1이 적힌 카드 셋. 자, 총 9장의 카드를 배열을 할 건데, 자, 조건이 있습니다.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쭉 배열을 할 건데, 양 끝에는 모두 문자가 적힌 카드가 오도록 하래요. 양 끝은 문자. 딱 그만큼이에요. 그리고 같은 문자가 적힌 카드는 서로 구별되지 않는 똑같은 카드라고 보는 거야. 조금 올려서 설명드릴까요? 자, 어떻게 접근을 할까요? 양 끝에 일단 문자가 와야 된대. 그러면 먼저 이런 생각도 먼저 해봤어요, 사실. 양 끝에 일단 문자가 오는 걸로 해보자. 그런데 문자가 오더라도 양 끝이 AA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양 끝이 BB가 될 수도 있고 A와 B가 하나씩 이렇게 오게 될 수도 있고 뭔가 경우가 많아요. 불편해. 자,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더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이런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문자 6개를 먼저 배열해 버립시다. 아이디어 뭐냐면 문자를 이제 이렇게 6개를 배열을 할 거야. 그럼 이제 여기다 숫자 3개를 끼워 넣어야 되잖아요. 자, 양 끝이 문자여야 한다 그랬으니까 맨 바깥쪽에는 숫자가 못 오게 하면 되지. 자, 그럼 숫자는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어디냐? 사이사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5자리로 숫자 1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단, 주의할 점, 조심. 그래서 5C3이냐? 아니죠. 왜? 지금 숫자 1을 넣을 때는 1이 꼭 떨어져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1이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조건은 없단 말이야. 자, 이 사이에 1을 배열하되, 그러니까 사이라는 건 양 끝에는 오지 않도록 한다라는 뜻인 거지 사이사이에 하나씩 넣는다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1은 이웃해도 괜찮아. 이웃해도 된다? 중복해서 뽑아도 된다? 라는 뜻도 될까요? 따라서 이렇게 문자를 먼저 배열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이사이에 있는 이 5자리를 1이 뽑아서 앉을 수 있게끔 하겠다. 단 중복도 돼. 이렇게 모여 앉는 거 되잖아. 그렇죠? 중복을 허락해서 뽑도록 하겠다. 이거예요. 자, 경우의 수 한번 만들어 볼까? 문자를 먼저 배열합시다. 6개의 문자고요. 자, 여기다 바로 쓰겠습니다. 한 줄이면 될 것 같은데 6개의 문자를 배열하겠습니다. 그 중에 A도 3개, B도 3개. 됐어요. 배열 끝. 곱하기. 숫자를 넣어줄게요. 자,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5자리. 1은 3개니까 그 자리를 3번 뽑을 거야. 잘 봐. 3은 1이야. 111. 똑같은 애들이죠? 구별이 안 돼? 같은 거야? 조합. 맞아요. 다르다, 순열. 같다, 조합. 지금은 111. 똑같은 애들 3개니까 조합. 그런데 자, 이웃해도 상관없다 그랬죠? 중복, 조합. 끝이에요. 문자를 배열한다. 그 사이에 숫자를 배열한다. 이게 답니다.
따라서 요거 20까지인가요? OC3은 5H3은 7C3과 같나요? 35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700까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잘 하셨습니다. 자, 물론 뒤에 있는 해설지를 펼치면 풀이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 우리 지금 1강 공부하고 있잖니? 여러 가지 순열 문제인데 갑자기 중복조합 H를 썼잖아요. 답이 원한 게 이건 아닐 거야. 어쨌든 풀렸잖아? 네. 방법은 여러 가지. 그럼 그 중에 제일 좋은 풀이 방법은 뭐냐? 여러분이 납득한 거. 그게 제일 좋은 풀이 방법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자,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도 화면이 없어서 써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두 개의 집합 x, y에 대하여 자,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조건 제시법을 한번 잘 들여다봅시다. fx고요. 어떤 fx들이냐? x가 정의역 원소에 있든 때 그 fx들을 모아서 얘를 y라고 하겠다라고 한대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간단한 의미인데 저걸 말로 풀어놓으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자, 잘 봐봐. x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우리는 이거 정의역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 자, 정의역에 있는 어떤 그 원소 x에 대해서 자, fx 함수값을 구한 거예요. 자, 함수를 보냈어. 이 함수값을 그러니까 화살표를 받은 애들이에요. 선택받은 것. 선택받은 y의 원소가 되는 거지. 그럼 원래 화살표는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잖아, 함수에서는. 자, 근데 그 중에 정의역에서 함수값으로 그러니까 선택을 화살표를 받은 y의 원소라는 거지. 그런데 그런 그 y의 원소들을 모았더니 얘가 됐대요. 무슨 말이야? 원래 y에 있던 모든 원소들이 전부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자, 지금 이 말 뜻은 뭐냐? y의 모든 원소가 선택받았다. 지금 이만큼에 나와 있는 이 말뜻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치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치역과 공역이 서로 같다. 화살표를 받는 y라는 집합 그 안에 소외받은 원소들이 하나도 없다. 화살표 다 받았다. 자, 일단 요거까지 먼저 파악해주면 충분히 잘 온 겁니다. 이제 지금 이 함수를 만들 건데 모든 원소들이 화살표를 한 번씩은 다 받았구나. 그럼 이제 한번 해볼까요? x는 일단 그려놓고 나서 생각합시다. 1, 2, 3, 4, 5 이렇게 애들이 있고 y에는 6, 7, 8, 9 4개의 원소인데 이 6, 7, 8, 9가 골고루 화살표를 다 받은 거야. 지금 생각해 봅시다. 정의역은 5개고 공역은 4시예요. 화살표가 5개가 와서 꽂힐 거야. 즉 무슨 뜻이냐? 하나씩 화살표를 다 받았다는 얘기는 딱 한 놈만 2개의 화살표를 받았고 나머지는 하나씩 받았다라는 뜻이 되겠지. 괜찮나요? 모든 원소들이 화살표를 다 받았다고 파악이 됐잖아. 그럼 딱 하나만 6, 7, 8, 9 중에 하나만 2명한테 화살표를 받고 나머지는 하나씩 받은 거야. 자, 그럼 이제 이런 함수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정의역을 보는 거예요. 자, 정의역에 있는 2개의 원소는 같은 화살표를 보냈어요. 삼각관계가 만들어진 거야. 그럼 이제 뭘 하면 돼? 5개의 원소 중에서 2를 뽑죠. 그 불쌍한 애들 2를 뽑겠다고. 자, 삼각관계를 만들어야지. 5명 중에 1, 2, 3, 4, 5 중에서 2를 뽑읍시다. 자, 니네는 같은 화살표를 보내는 거야. 묶어버려요. 예를 들어 1번, 2번이라고 떼십시다. 자, 니네 이제 한 몸이야. 패키지.
이제 화살표를 보내자. 그런데 어떻게 보내야 되냐? 골고루 화살표를 받아야 되죠. 자, 이제 네 덩어리가 됐어. 화살표가 갔는데 다 다른 곳으로 가야 해. 1대1 대응인가요? 네. 뭐야? 다 다른 곳으로 화살표가 간다는 건 결국 중복이 안 된다는 거죠. 그치? 1대1 대응이니까. 따라서 곱하기 이제 함수를 만들 건데 1대1 대응이 되게끔 만들면 된다. 4대4 화살표 출발. 4 P4가 되는 거죠. 파이가 아니라 P가 되는 거지. 서로 달라야 되니까. 이거예요. 이게 답이야,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 화살표를 딱딱 보낸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1단원의 레벨 2 문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2강 조합과 이항정리, 중복조합과 이항정리 레벨 1부터 한번 가봅시다. 1번 문제는 안 할게요. 이건 내려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부터 같이 살펴봅시다. 두 개의 집합에 대해서 자,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성립한다. 사실 모양이 다를 뿐이지 교과서에서 설명드렸던 그 증가함수의 형태와 동일한 모습이죠. x1보다 x2가 크면 fx1은 fx2에 비해서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등호를 포함한 부등식. 그치? 자, 요 명제를 만족한다는 그 의미가 지금 얘와 지금 동일하네요. 즉, 우리는 요거 중복조합으로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는 자, 증가함수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 같다. 자, 그래서 y에 있는 4, 5, 6, 7, 8 5개의 원소를 자, 뽑아서 1, 2, 3 3개의 원소가 순서대로 뽑을 건데 원래는 자, 1, 2, 3 서로 다른 원소니까 자, 중복 순열로 뽑는 게 맞는데 지금의 경우는 자, 수업 중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그냥 순열로 3개를 뽑아내면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3, 그 중에 제일 작은 것이 1 저절로 매칭이 되더라. 그러니까 굳이 하나 순서대로 뽑을 필요가 없더라. 그냥 여기서 3개를 툭 뽑기만 해도 알아서 함수가 정해지더라. 중복 조합이더라. 가 됐던 거죠. OH3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간단하네요. 내려갑시다. 자, 세 번째, 이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자, 이항계수의 성질을 묻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전개했을 때 몇 종류가 생기느냐인데 자, 전개를 한다는 건 6개의 괄호에서 문자를 하나씩 뽑아낸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뽑아낼 수 있는 기회는 6번 있는 거예요. 누구 중에 뽑는 거냐? A, B, C, D 중에 뽑는 거지. 자, 4개의 문자가 있어. 그 중에 하나를 뽑을 거야. 몇 번? 괄호가 6개니까 6번 뽑을 거야. 그런데 6개의 문자를 뽑아서 우린 그냥 다 곱셈을 하는 거잖아요. 다항식을 전개한다는 거. 곱하기를 하는 거지. 곱하기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당연히 먼저 뽑히든 나중에 뽑히든 순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A, B, C, D 4개의 문자를 자, 6개 골라서 곱하기를 해놓으면 그게 하나의 항이다. 순서 상관없이. 따라서 중복 되죠? 중복 조합이 되겠네요. 그래서 4H6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3번이에요. 됐죠? 자, 밑에 내려갑시다. 4번. 같은 종류의 공 10개를 A, B, C, D 상자에다가 남김없이란 단어를 그래서 계속 강조했던 겁니다. 남김없이 버리는 거야. 이때 각 상자에 2개 이상씩 공을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이상은 쉽다. 네, 수업 중에 문제 풀면서 설명드렸죠. 이상은 쉬워요. 2개씩 주고 시작하면 되니까. 자, A도 2개 가져, 2개 가져, 2개 가져, 2개 가져. 이제 공은 2개 남았다. 저 2개는 마음대로 줘도 되죠. 그래서 저 공이 상자 A, B, C, D 중에서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대로 갈 수 있게 하자. 상자를 뽑는다, 공이. 똑같은 종류의 공이니까 같네, 조합이죠. 같은 상자로 다 들어가도 돼, 중복도 돼, 중복, 조합. 저 4H2가 지금 찾는 답이 되는 거죠. 자, 이상은
쉽더라. 이하는 어렵다. 이하는 한 번에 계산이 안 된다. 2개 이하였다면 2개일 때, 1개일 때, 0개일 때 나눠서 풀어야 된다. 좀 귀찮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5번으로 가자. 저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가 96이래요. 자, 이제 이항계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괄호가 4개야. 4개의 문자를 뽑아서 곱할 건데 x제곱이라는 항이 있어야 된대요. 그 얘기는 앞에 있는 자, 요 2x를 전체 4번의 기회 중에서 얘를 2번만 곱하기를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 요 k를 2번 곱하기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겠지. 자, 이제 한번 시험 만들어 볼까요? 그럼 저런 항에 몇 종류나 나올 거냐, 몇 번이나 나올 거냐, x제곱이라는 건 몇 번이나 튀어나올 거냐 도대체. 자, 4번의 기회가 있어요. 괄호대가 4개니까. 자, 4번의 기회 중에서 k를 2번 뽑을 거야. 이렇게 식을 만들기로 했잖아요. 자, 전체 4번의 기회 중 k는 2번 뽑을 거다. 기준은 k. 그러면 나머지 2번은 2x를 뽑았을 테니 2개. 2번은 k를 뽑았으니까 k가 2개. 자, 이런 항이 생기는 거죠. 이항 정리를 이용하면 자, 중간에 이러한 항이 있는 거다. 그렇죠? 따라서 24 k제곱 x제곱인 항이 되니까 즉 24k제곱이라는 요 값이 96이래. 따라서 k제곱이 4가 되나요? 양수 k는 2였겠죠. 이게 5번이었습니다. 자, 6번 내려갑시다. 지금 곧 여기 문 닫히거든. 지금 빨리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쫓겨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빨리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거거든요. 자, 갈게요. 네, 어차피 막 이렇게 넘기면서 들을 거잖니. 자, 문제만 잘 해결되면 됩니다. 좋아요, 가자.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6제곱 y제곱의 개수를 찾으래요. 자, 어떻게 곱하면 자, 요런 항이 나올까 먼저 들여다봅시다. 그런데 앞에는 y라는 항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y제곱은 뒤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럼 정해지네요. 일단 y가 2개는 필요하거든. 3개도 안 돼. 2개만 있어야 돼. 즉 뒤에 있는 요 괄호에서 여기서 y를 우리는 딱 2번만 뽑아서 계산을 해야 되죠. 나머지 4번은 얘겠지. 6제곱이었으니까. 그러면 뒤에 것만 한번 계산해 볼까? 전체 6번의 기회 중에서 뒤에 있는 y는 딱 2번만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이 x가 4개가 될 거고 뒤에 있는 y가 2개가 될 거고. 이렇게 하면 어쨌든 우리는 y제곱이라는 항을 만들 수는 있죠. 먼저 정리해 볼까? 이거를. 얘 계산하시면 15 곱하기 16 240인가요? 240 x의 4제곱 y의 제곱 이라는 항이 생겨요.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x 6제곱 y 제곱이거든. x가 2개 모자라네요. 완성이 됐지. 자, 그럼 2개 모자란 x는 어디서 채워줄 거냐? 앞으로 가야지. 얘죠. 요 항에서 x제곱이라는 항만 하나 가지고 오면 되는데 얘는 x제곱이라는 항이 버젓이 있잖아. 얘만 가져다가 곱하면 될까요? 자, 어차피 쟤는 개수가 1입니다. 여기다가 x제곱만 싹 갖다 곱하면 끝이네요. 따라서 개수는 찾았던 240이 그대로 답이 되는 거겠지. 이항 정리인 문제는 방법 똑같단 말이에요. 문제 유형이 똑같아. 그러니까 한 번만 익혀서 할 수 있으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7번) 가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런 등식이 성립한답니다.
교과서에서 정리했던 그 명제들 읽혀보면 이게 뭔지 사실 알 수 있어요. n 더하기 1시 0부터 1, 2, 3, n 더하기 1까지 모든 조합들을 0부터 n 플러스 1까지 쭉 다 더해 놓았다. 이거 첫 번째 정리했던 식 있죠? 요거는 가로 가져다 씁시다. 2의 거듭제곱꼴로 표현이 되더라. 지금은 n 더하기 1이 돼야 되겠지. 그럼 두 번째 줄은 뭘까? 자, 두 번째 줄은 하나 뽑는 방법, 3개 뽑는 방법, 5개 뽑는 방법, 2n 더하기 1개 뽑는 방법 전부 다 홀수인 것들만 모아 놓았어요. 자, 모든 조합의 합이 전체가 2n 더하기 1제곱이었을 때 자, 뒤에는 뽑는 개수가 짝수인 애들과 홀수인 애들을 둘로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었죠? 이제 이런 개념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이 식은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2n 더하기 1c 뒤에가 홀수인 것들만 다 모아놓은 것. 그 다음 2n 더하기 1c 뒤에가 짝수인 것들만 다 모아놓은 것. 0을 포함한 짝수. 이 둘은 서로 값이 같더라. 같으면서 이 둘은 둘 다 값이 얼마가 되냐? 만약 처음부터까지 다 더했다면 2의 n 더하기 1제곱이잖아. 2n 더하기 1제곱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걸 홀짝으로 나눴는데 둘이 똑같대요. 즉 반반 나눠 놓은 거지. 따라서 결론은 반으로 나눠 주죠. 이건가요? 네. 따라서 두 번째 나와 있는 그 식의 의미는 얘는 2의 딱 절반이에요. 홀수인 것들. 2n 거듭제곱이 되는 거겠지.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밑으로 한번 내려갑시다. 우린 얘를 구해야 돼요. fn분의 gn. 자, 요게 분모, 요게 분자가 되는 거야. 그럼 계산할 수 있을까요? 되지 않을까? 2의 n 플러스 1제곱 분의 2의 2m제곱이다. 맨 아랫줄에다 바로 쓰겠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는 뭐냐? 2의 m-1 거듭제곱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64라고 끝났지 뭐. 2의 8제곱 돼야 된다고요. 미안해요. 2의 6제곱 돼야 된다고. 따라서 m은 7겠죠. 이항계수의 성질도 자, 요거 기억이 잘 안 나는 친구들은 교과서를 딱 한 번 펼쳐 주십시오. 거기 나와 있는 형태를 좀 기억하면 활용할 수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8번 할게요. 다음과 같은 등식을 만족하는 식이 16이다. 저거 방금 바로 위에 문제에서도 설명했던 거죠. KC 0부터 KC K까지 모두 다 더한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의 의미는 2의 K 거듭제곱이 16이다 라는 의미였고 따라서 우리가 찾는 K의 값은 4였다. 일단 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자, 조금 옆으로 옮겨 볼게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식은 얘 감이 올까요? 뭔지? 하키스틱. 자, K 플러스 1C 1인데 맨 처음에 나와 있는 KC 0 얘만 어차피 1이잖아. 하나잖아. 그렇죠? 자, 얘를 바꿉시다. 뭘로 바꿔? 살짝 K 플러스 1 C 0으로 하나만 바꿔줍시다. 그럼 이제부터는 선생님 수업 중에 나의 원픽이 뽑혔을 때와 뽑히지 않았을 때 이 둘로 나뉘는 조합을 설명드렸었죠. 요 둘을 합친 건 실제로는 K 플러스 2 C 1과 같았다. K 더하기 2 중에서 하나를 뽑는데 만약 나의 원픽이 들어가 있다면 걔 말고 K 플러스 1 중에서 안 뽑으면 되죠. 어차피 하나 뽑혔으니까. 그런데 이 나의 원픽이 만약에 탈락했다면 K 플러스 1개 중에서 그대로 한 명을 뽑아야 되겠지. 그래서 전체 중에 하나를 뽑는 문제 중에서 내가 고른 그 특정한 사람이 뽑혔을 때 요거, 내가 고른 특정한 사람이 떨어졌을 때 요거, 그렇게 둘로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야. 그럼 그 다음부터는 연쇄적으로 다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여기는 K 플러스 3C2. 계속 마찬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지. 그럼 제일 마지막은 K 플러스 5C4 이런 꼴이 되는 걸까요? K는 애초에 4였는데 따라서 우리가 찾는 값은 9C4 이만큼의 값을 원하는 거죠. 126까지가 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벨 1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